경청 여섯 번째 이야기. 가장 뛰어난 예술. 임시로 얻은 숙소는 공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아내가 운전해 주어서 수월하게 짐을 옮길 수 있었다. 집을 청소하고 짐을 정리하는 일까지 아내는 묵묵히 도와주었다. 현이 엄마 고마워. 당신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네. 현이를 위해 바이올린을 만든다니 도와주는 거예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래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살짝 스쳤다. 이토베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당신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난 당신 곁에 있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 그는 아내에게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한번 말이 터지니 어려울 것도 없었다. 당신이 아픈 현이를 안고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갈 때 나는 회사 일을 핑계로 지방 연주회를 들러 떠난 사람이야. 그랬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가만히 앉아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현이를 매일매일 교육원에 데리고 다니는 동안에도 나는 너무나 무책임했어. 현이에게도 너무나 미안해. 이토베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아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게 느껴졌다. 가깝게 느껴졌다. 강원도 여행을 결심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아직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은경이 이토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알아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바이올린 만들겠다는 결심도 당신 자신을 위한 것 같아요. 이토벤은 뭐라 대답할 수 없었다. 어쨌든 이제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작업대 위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서울로 떠난 뒤였다. 강 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초조한 30분이 흐르고 나서 답장이 왔다. 퇴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강. 이토베는 오후 내내 강 팀장과의 대화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며 익힌 강 팀장의 얼굴은 언제나 굳은 입술에 미간을 찌푸린 채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여겨졌다. 국리 끝에 양대리에게 조언을 구해보았다. 안보본부장이 중국 이전 프로젝트와 제작팀을 총괄하면서부터 회사 조직을 일하기 편한 사람들로 바꾸고 있어요. 강 팀장은 해직된 장 부장의 직급배니 안보본부장의 눈에는 가시같은 존재겠죠. 악재가 겹치고 있었다. 강 팀장은 더욱 자신의 방어막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 귀도 잘 들리지 않는 불청객에게 바이올린 제작을 가르쳐줄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토벤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공장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자리를 마주했다. 예상대로 강 팀장의 낯빛이 그리 밝지 않았다. 어색하고 초조한 시간이 흘렀다. 몸 상태를 모두 밝힐 수 없겠지만 이토벤은 최대한 진솔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로 했다. 한참 묵묵히 듣고 있던 강 팀장이 말을 자르며 들어왔다. 그렇게 합시다. 똑부러지게 단호한 말투였다. 장 부장님의 특별 부탁도 있고 또 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정도 딱 하고 해서 어렵지만 돕기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바이올린 제작 방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이야기를 전혀 내색하지 않는 강 팀장의 태도가 마음을 편하게 했다. 단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전제가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말까지 할 수는 없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중에서 돕겠다는 사람에게 시간까지 정해놓고 재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밤 시간을 이용해서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어떠신지요? 이토베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악착같이 배우려던 참이었기에 강 팀장의 제안이 퍽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강 팀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배려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다.
이토벤은 작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숙소를 작업실로 세팅하기로 했다. 든든한 작업대가 있어야 했고 몇 가지 장비들이 필요했다. 여러 종류의 끌과 톱, 칼 등과 도료를 칠할 붓들도 준비했다. 이틀이 훌쩍 지나고 화요일 저녁이 되었다. 한적한 삼틱 작업실에서 강 팀장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먼저 몰드가 필요합니다. 이토벤은 이미 크레모나에서 3개월간 실습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강 팀장의 가르침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말을 천천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그런대로 맥을 잡아갈 수 있었다. 몰드는 사운드박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 역할을 합니다. 이 몰드로 속을 채워놓고 블록을 붙이면 옆판을 먼저 빙 돌려 만들게 되죠. 강 팀장은 실제 바이올린 사운드박스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몰드를 들고 구석구석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토벤은 강 팀장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수제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전통이 있고 좋은 몰드를 얻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몰드는 이탈리아 크레모나 공방에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와 똑같은 사이즈의 몰드죠. 이토벤이 크레모나에서 단기 운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강 팀장이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강 팀장은 자신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토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부지런히 받아 적는 메모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취재하던 습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셔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 이토벤이는 자신의 청각에 이상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강 팀장은 장부장의 부탁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철학자가 예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했더군요. 이토벤이 눈을 빛내며 가까이 다가앉았다. 강 팀장은 속으로 오늘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군 하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다. 음악이나 미술, 공연이 주는 감동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더 위대한 예술이라는 의미겠죠. 이토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악기 제작에 평생을 매달렸던 장인들의 삶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들이 만든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 장인의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까이서 대화해보니 강 팀장은 장인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겠지만 말이죠. 강 팀장은 이토벤의 눈길을 피하며 웃었다. 인간의 삶이 뛰어난 예술 작품이라면 저의 인생은 어떤 작품이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이토벤도 감상에 젖어 중얼거렸다. 제가 왜 이 과장님을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이올린 만들겠다는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토벤의 예상과 다른 팀장의 모습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내가 바이올린 제작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의 몰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오늘 나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보여줬어. 이토벤은 초보자가 연습용으로 쓸 수 있는 B급 몰드를 얻어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강 팀장은 이토벤의 숙소로 바이올린 제작에 필요한 목재 일부를 보내주었다. 몰드에 블록을 고정시키고 옆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분량이었다. 목요일까지 나름대로 개인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이다. 얼마 전부터 이토벤에게는 일기를 쓰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강 팀장으로부터 배우는 공정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노트에 자신의 생각들을 일기처럼 쓰는 것으로 이어졌다. 일기는 대부분 사랑하는 아들 현에게라고 시작되었다. 작업대에 앉아 일기를 적고 있을 때 모니터에 메신저 접속 표시가 떴다. 구박사였다. 오늘도 연습하셨습니까? 구박사는 이따금 메신저로 나타나 이토벤의 독순술 연습을 독려하곤 했다. 입원해 있을 때 독순술을 배우라고 권유했던 청각사가 이토벤에 관심을 보이자 50대 초반의 구박사를 소개해 준 것이다. 이 선생님, 혹시 이 선생은 청력이 좋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까? 갑작스러운 구박사의 질문에 이토벤은 가슴이 뜨끔했다. 한동안 무슨 말을 할까 망설이는데 구박사가 다음 대화를 이었다. 곤란한 질문을 했나 봅니다.
장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텅 빈 구멍에서 흘러나온다. 무슨 뜻인가요? 악기나 총은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명을 이루어져 좋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에서도 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명통입니다. 이토벤이 아는 체를 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벤은 구박사의 대화에 흥미가 동했다.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공명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공명통은 마음입니다. 구박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것인가요? 이토벤이 재빠르게 답변을 달았다. 맞습니다. 마음을 텅 비우면 사람에게서 참된 소리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구박사도 빠르게 대화를 이어갔다. 마음을 텅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준비가 되는 법이죠. 그렇게 되면 대화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토벤은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누군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들을 모으고 상대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내 주장을 관철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해왔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토벤은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잠시 후 구박사의 답변이 모니터에 떴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미리 나의 생각으로 짐작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빈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텅 빈 마음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을 잠시 접어두라는 의미입니다. 구박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보라며 화제를 바꾸었다. 이 선생은 독순술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거듭 던지는 구박사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생각이 필요한 질문 같아서 쉽게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벤은 모니터의 글씨만 바라보고 있었다. 급하게 이 기술만 익히려 하는 노력은 당장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순술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순술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술을 읽어냄으로써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구박사는 이것을 생각해보라고 질문 던진 것일까? 잠을 청하려는데 장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텅 빈 구멍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텅 빈 마음을 가져라. 텅 빈 마음이라.